세 번째 주제로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NCS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이 뭔지 알아볼 텐데요. NCS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이야기합니다. 이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, 우리 아까 직무기술서에서 지식, 기술, 태도 봤죠. 이렇게 각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국가가 표준화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 표준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교육 훈련을 할 때에도 그리고 자격을 만들거나 또 취득을 하기 위해서도 NCS를 활용해서 현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이러한 표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하면 이 직업기초 능력은 아마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한다면 정말 많이 들어봤을 단어일 거예요. 이 직업기초 능력은 직종이나 그러니까 직무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이죠. 총 10개 영역 그리고 3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또 경험 면접 준비하실 때에 바로 이 직업기초 능력을 기반으로 해당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직업기초 능력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총 10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.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보시면 각 문항마다 괄호치고 뭐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한 다음에 질문이 나와 있거나 한 경우도 많은데요. 바로 이 직업기초 능력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 답변을 준비하실 때 이 능력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로 이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을 정리하셔야지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직업기초 능력은요, 여러분 직무기술서 보시면 거의 가장 아래 하단에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지식, 기술, 태도가 나와 있고 그 밑에 공통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각 영역이 개별 개념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. 이 영역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요. 예를 들어서 갈등을 해결한 경험을 물어보는데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갈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겠죠. 그리고 갈등이라는 거는 혼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대인관계 능력도 포함해서 이 한 가지 문항에서 여러 가지 역량들을 좀 함께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계구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. 그럼 제가 의사소통 능력부터 한 개씩 총 10가지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서 이게 뭘 요구하는 건지 도대체 이게 뭔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건요. 여러분 저는 소통 잘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보통 소통에는 우리가 자신이 있죠.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물어보는 소통이라는 거는 다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.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변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물어보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거는 크게 이제 4개의 하위 능력 그리고 플러스 기초 외국어 능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글로 소통하는 거예요. 글로, 그러니까 문서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문서를 작업하는 능력이에요.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면 우리가 말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죠. 정말 보고서도 작성하고요. 그리고 메일도 작성을 하고요. 이렇게 말로 소통을 하는 것보다 글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글로 여러분들이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문서를 잘 작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고요. 그리고 말로 소통하는 거는 여러분 뭔가 소통하면 내가 말을 하는 게 먼저 떠오르잖아요. 근데 이제 말로 소통한다는 거는 말을 하는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잘 듣는 것도 의사소통 능력이에요.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이 어떤 니즈가 있고 또 내가 그 니즈에 어떻게 맞출 수 있고 또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말로 소통을 한다는 거는 첫 번째로는 경청하는 능력이고 두 번째로는 의사 표현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한 경험을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소통을 잘했던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. 문서를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작업했었던 능력이라거나 잘 들어서 상대방의 니즈를 잘 파악했다거나 그리고 이제 의사 표현을 잘해서 누군가를 설득했다거나 하는 사례들로 구성을 해주셔야 합니다.
의사소통 능력을 물어보는 질문 예시들을 같이 볼게요. 첫 번째로 당신이 속해 있는 조직 안에서 당신과 의견이나 생각이 다른 조직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까?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성공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. 이 문항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의사소통 능력을 물어볼 때는 설득이나 합의를 많이 물어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걸 정리하는 경험으로는 누군가를 좀 설득했던 경험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. 누구를 설득할 때 그냥 또 말로만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고 경청해야겠죠. 니즈를 파악하고 경청하고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의견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조사해요. 자료를 조사해서 문서로 여러분들이 내가 설득할 내용을 구성을 해야 될 거고요. 그런 다음에 실제로 가서 의사 표현을 하고 그렇게 설득을 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내가 뭐 우리 부모님을 설득하거나 친구를 설득하거나 이런 좀 개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경험들보다는 이런 경험을 물어보는 이유가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어떻게 할지를 예측해 보기 위해서 물어본다고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미래의 입사 후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있었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.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어쨌든 그 어떤 목표가 있는 조직 안에서 있었던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. 두 번째로 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설득했던 경험. 여기도 설득 경험. 세 번째도 설득 경험.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조직이나 단체 생활에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나 소통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. 이것도 여러분 뭐 긍정적 변화라고는 하지만 설득이라고 볼 수 있죠. 긍정적 변화. 그리고 또 뭐 합의일 수도 있고요. 고객이 불만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본인이 직접 소통하여 해결한 경험. 그러니까 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물어보는 모든 경험들은 뭔가 문제가 있고요. 그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에요. 근데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해서 해결한 걸 물어보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각각의 직업기초 능력을 먼저 생각한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했었던 경험들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하세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직업기초 능력을 좀 대입시켜서 어떤 키워드를 얘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